안녕하십니까. KT 임양입니다. 저희 오늘은 KT에서 그동안 VR에 대해서 무엇을 했고 거기서 인사이트가 뭐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같은 시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주관하는 ICT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주제로 참석 요청을 해서 지금 저랑 저희 팀장이랑 양쪽으로 나눠서 한 군데씩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픈톡은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사업적으로 어떤 전망이 있고라는 장밋빛 얘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어떤 그 서비스를 했을 때 느꼈던 한계나 뭔가 필요한 부분 해서 조금은 진솔한 얘기, 실제로 저희가 했었던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가까운 시간 안에 10배로 성장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고 그러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이 전부 이제 VR 시장 선점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얘기, 여기까지 전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럼 요 다음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의 VR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사업자들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디바이스 중심이거든요. 플랫폼도 사실 VR에서의 플랫폼의 존재감은 아직 별로 없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VR에서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체험을 하지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TV가 됐든 지니가 됐든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쓸 때 플랫폼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VR에서는 지금 현재는 컨텐츠를 한번 툭 내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볼 때 CPND라고 하지만 네트워크 사이드가 작아진 거에 이어서 플랫폼도 작아지는 게 VR 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통신사, 결국 네트워크 플랫폼 쪽을 보고 있는 통신사에서는 VR을 어떻게 보냐면 딱 하나의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 개의 카메라를 촬영해서 영상을 스티칭해서 다시 떨어뜨리다 보니 영상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신 입장에서 VR의 제일 핵심은 기존 컨텐츠 대비 상대적으로 대용량이다. 결국 네트워크 단에서 무언가 해야 되고 네트워크와 결합함으로써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KT에서 보는 VR입니다. KT에서 보는 VR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VR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어떤 몰입감을 주는 거. 이 세 개를 VR의 특성으로 보고 저희는 VR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건 가장 바닥에는 네트워크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인터넷에 이어서 5G가 되는데 사실 KT는 5G를 평창 때문에 좀 땡겨서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에서의 대용량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VR과 결합해서 시너지가 나면서 서비스적으로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VR이 결합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 좀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 통신사인 저희 KT가 지금 이 자리에 VR 방송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신하고 컨텐츠가 결합된 첫 번째 사례가 IPTV라고 저희는 내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디지털 케이블 TV도 나오고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 TV도 나왔지만 IPTV가 통신사가 참여가 되면서 인터랙션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용량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 HD를 좀 더 빠르게 보급시켰고 정해진 시간에 컨텐츠가 나온다는 기존의 채널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컨텐츠를 본다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PTV가 나온 성공 사례 하나는 저희는 VOD를 꼽고 있고 그걸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이 TV에 묶여있던 시간의 제한을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VR은 사실은 딱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고객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컨텐츠를 봤다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 있는 거죠. 가상으로.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풀어보겠다. 사실 KT가 갖고 있는 VR의 기가 VR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거의 비전은 시간과 공간을 한번 넘어서서 고객에게 가상의 현실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사실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일단 첫 번째는 VR에 대해서 정말 통신하고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NWC에 가져가서 한번 저희가 실시간 중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4월에 야구를 해서 저 야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한테는 저게 첫 VR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지니 음악 그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MWC에서는 실제로 VR이라는 거는 디바이스와 사용자 간에 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디바이스와 사용자 네트워크까지 확대해 보겠다. 그래서 VR의 가능성을 게임이 아닌 그 외 장르까지 확대해 보겠다는 걸로 저희도 이건 검증 성격으로 진행을 했고 몇 협력사와 같이 해서 실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장르를 좀 넓혀보자. 그때까지 VR을 스포츠 쪽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킬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저기 보면 조그맣게 썼어요. 기가 모바일이라고 썼어요. 모바일에서 세계 최초 이만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안티인 분이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넥스트 VR 했는데 네가 왜 최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잘 보세요. 넥스트 VR은 유선에서 농구를 했고 저희는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모바일에서의 세계 최초의 라이브 중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구라는 컨텐츠가, 야구라는 스포츠가 VR과의 적합성에서 보면 저희는 중2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건 개막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 그 다음에 야구장에 오는 계층, 타겟 계층의 어떤 젊은 층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 VR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루랑 홈이랑 그 다음에 3루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중계차에서 그 시점을 편집을 해가면서 실시간으로 CDN을 통해서 저희 그 위젯이나 OTM이라는 앱 서비스에다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워낙 홍보를 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여기서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꼭 이제 조금 뒤에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VR 카메라가 있으면 그 옆에 아시는 것처럼 스티치 서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VR의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카메라 5개 묶어서 VR 카메라 있고 옆에 스티치 서버 있는데 야구는 실외 경기거든요. 비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들고 다 사람이 뛰어요. 현재의 수준이라는 게 카메라 옆에서 사람이 스티치 서버에서 작업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조명이 달라지거든요. 저녁 경기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카메라 조정도 그 사람이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걸 해놓고 나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경기창조혁신센터랑 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참여했던 업체가 지금 원격에서 제어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VR 실시간 야구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수작업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또 실제로 보면 야구 딱 했을 때 그 홍보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반 보는 분들은 아 야구를 했구나 하지만 사실 하는 저희는 굉장히 많은 VOC를 봤거든요. 맨 첫 번째 나온 VOC가 뭐냐면 컨텐츠가 왜 이래? 주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고객은 야구 경기를 하면은 투수가 던질 때는 투수한테 딱 주민해줬다가 공이 날아갈 땐 줌아웃 해주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VR은 사실은 360도라는 거 말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서 공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퀄리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았고 또 하나는 보통 4K로 그 컨텐츠를 찍으면 상당한 화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VR 같은 경우 4K 아시겠지만 360도 다 찍어갖고 스티칭해서 딱 나오는 게 다시 4K로 떨어지다 보니 화질이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느낀 건 4K 카메라가 아닌 8K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선명도도 올라가고 지금은 화질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쓰고 보면 경험도 없는 데다가 조금 보다 보면 더더욱 불편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건 젊은 층은 분명히 VR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라이브로 저희가 처음에 개막전 3개 경기 했을 때 하루 평균 한 3,7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근데 VR로 내내 야구 보진 않습니다. 야구에서 그 TV에서 보여주고 저희 그 앱에서 보는 거 외에 조금 더 사실 제일 많이 본 게 그 치어리더 쪽이죠. 그 응원석을 좀 보고 분위기를 보는 것 때문에 잠깐 체험하는. 결국 VR은 컨텐츠의 본질이라기보단 저희가 해서 보면 젊은 층의 소구는 있고 새로운 경험을 분명히 주고 관심도 많고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했던 게 지니입니다. 지니에다가 넣었던 이유는 그 5분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컨텐츠를 즐기기에 제일 좋은 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지니 VOD를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본 건 저희가 이제 계속 딴 데서 이제 회의 석상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VR에 대한 공통 플랫폼 얘기를 하는 게 VR 전용 플랫폼을 고객이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VR은 지금까지도 고객에게는 기존의 서비스를 쓰는 데서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결국 진이라는 서비스에다가 VR을 차별화시켜서 줬을 때 고객에게 가치가 있지, 음악 VR 서비스가 나와서 새로운 앱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홍보나 고객의 관심도는 별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니에 들어갔을 때 VR 전용관이 있고 VR 음악이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찍고 그 다음에 게스트 20개 정도의 어떤 컨텐츠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2주 만에 되게 재밌다고 본 건 일단 관심은 갖고 있고 생각보다는 82%의 남성 유저였습니다. 남성 유저가 많고 그 다음에 10대, 20대가 70%. 그래서 사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확 던졌기 때문에 나오는 데이터가 그냥 고객이 얼마 받다밖에 없는데, 지니는 가입형 서비스다 보니 어떤 고객이 뭘 보는지 봤을 때 저희가 본 건 젊은층 죄송합니다. 젊은층 남자들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히 뮤직인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공연이나 쇼케이스 또는 이 지니의 초반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저희는 팬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이돌 스타들의 어떤 그 팬미팅, 그걸 지금 지니랑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니에 나간 거는 라이브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올 여름에 준비하는 거는 음악 쪽에서 라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지니를 하다 보니 크게 일이 세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IPTV 할 땐 쉬웠어요. 세상에 널린 게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 가진 분한테 가서 어떻게 협상해 오냐의 이슈였는데, 지금은 컨텐츠가 없거든요. 저 지니 뮤직비디오를 그냥 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보니까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이나 제작비에 대해서 사내에서 그걸로 뭐를 얼마나 버냐는 거에 대한 챌린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그 많은 컨텐츠에서는 정말 모래밭에 모래 한두 개 올라가 있는 효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VR 시장에서는 컨텐츠 제작에 대한 역할을 가져가지 않고는 아무 서비스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보고 있는 건, 저희는 VR을 크게 일반화돼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고퀄리티 서비스를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체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HMD에서 나오는 롤러코스터나 뭐 해저 정도의 경험치와 오큘러스가 주는 게임의 경험치는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럼 시장은 양분해서 갈 텐데, 그러한 건 고품질의 게임 같은 거를 고객 집에다 들어갈 때까지 저희가 판매한다? 실제로 그건 초반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건 테마파크, 디지털 테마파크나 체험관을 통한 오프라인에서의 고품질 VR에 대한 확산을 시키는 거 하나를 보고 있고, 또 이제 보고 있는 건 아까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좀 더 넓은 계층, 매스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는 계속해서 라이브라는 꼭지를 가지고 라이브와 VR이라는 거, 통신과 VR이라는 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KT가 이 VR에서 뭘 할 수 있니, 왜 하니?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잘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미 많은 부분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컨텐츠 영역에 대해서는 초반에 음악과 중계 쪽으로 지원하면 VR의 시장에 대해서 게임 외의 VR 시장에서는 분명히 통신사인 KT가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서 그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다음 장표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해보고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 IPTV 때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KT가 시장을 드라이브하겠다는 어떤 각오를 갖고 덤벼들었다면, VR 시장은 조금 다른 각오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KT라는 하나의 사업자가 나서서 어떤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생태계는 아마 제가 볼 때 VR 발표하는 자료 가면 생태계라는 말 없는 데가 없거든요. 저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KT에서 본 거는 음악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쪽, 그 다음에 실제로 디바이스 쪽 하는 쪽 해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계속하면서 그 안에 파생되는 협력사를 통해서 생태계를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두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사업성이 너무 없는 건 R&D성 과제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R&D 과제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인 검증을 하는 걸 하나 하고 있고, 그 라이브성을 갖는 KT의 서비스는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건 공연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그 야구는 적합한 스포츠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VR에 적합한 스포츠는 약간 그 격투기 종류, 아니면 익스트림 스포츠 종류, 그 다음에 겨울에 농구 같이 뭔가 VR을 통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쪽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도 저희가 요새 메이저 컨텐츠사를 VR 때문에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이유가 지니 뮤직비디오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컨텐츠는 그냥 그 노래하는 데다가 VR 카메라 딱 꼽아놓고 360도 찍는 게 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왔으면 글을 보고 싶지 그 뒷면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컨텐츠는 아직도 저희도 하고 있지만 기술이 끌어가는 컨텐츠지 고객 관점의 컨텐츠는 아닙니다. 그럼 고객 관점의 컨텐츠를 저희가 어디서 만들 수 있다고 보냐면 아예 컨텐츠 기획할 때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공연 같은 거 좋아하셔서 가신 분 보셨겠지만 공연장 가면 무대를 앞에다만 만들지 않거든요. T자를 앞으로 빼거나 아니면 X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무대를 움직이게 하고 가운데 앉아있는 그 관중은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그 아이돌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요새 메이저 컨텐츠 사업자를 만나는 건 클립 형태로 짧은 VR을 만드는데 무대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카메라를 구석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찍는데 VR 카메라 가면 PD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빼라고. 근데 사실은 VR을 제대로 찍어주려면 여러 명의 아이돌이 나와 있을 때 그 중앙에 천정에서 내려오는 VR 카메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이 볼 때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저 사람이 있고 돌아보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에다 카메라를 찍어놔도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태계 구축이라고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거는 통신과 VR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영역을 넓혀서 아예 컨텐츠 기획단부터 같이 해보는 거.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어떤 야구장에서도 보면 기획을 하고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 쪽과 플랫폼 일부를 썼지 나머지 컨텐츠나 나머지 단에서는 전부 협력사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나머지 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 또 다른 협력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와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VR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KT에 많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KT와 협력사의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필요하면 어떤 정부의 R&D 과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면 게임, 아까 이제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중심으로 가는 VR이 조금 더 넓은 장르로 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가치를 가져가고 있고 새로운 산업으로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